2023년 5월경에 인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2000루피짜리 화폐를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루피면 32,000원? 그 정도 하는 거겠죠? 근데 인도 물가가 좀 쌉니까? 3만원이 아니라 15만원짜리 화폐인 겁니다. 물가를 우리랑 그대로 반영해 봤을 때 15만원짜리 고액권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15만원짜리 고액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심지어 불법적으로 모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킵해놨던 것들 다 이제 종이 쪼가리 되는 거니까 이게 쓸모없는 돈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잘 나가던 인도의 추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인도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게 19년, 18년 일쯤이었거든요. 변액보험에 모처럼 인도가 있었고 인도로 정말 많은 수익을 봤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2만대였어요. 센섹스 지수가. 2만대였던 게 가장 비쌀 때는 86,000까지 갔으니까 19년 인도에 투자했던 게 거의 뭐 한 4배까지도 올랐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지지부진해가지고 고점 대비 지수가 10% 빠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많이 수익을 줬던 자산인 만큼 바지가랑이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인도가 많이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인도의 히트맵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요. 일단 제일 규모가 큰 게 복합기업 정도, 그 다음 이제 금융기업이고, 그 다음 이제 요 테크가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비재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고, 아다니 그룹들 확실히 분할 상장을 이것저것 인도도 금융시장이 우리나라와 같이 미개하구나, 분할 상장이 많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히트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이에요. 최근 일요일에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월요일 증시 변화는 반영이 안 됐고 일요일에 캡처를 한 걸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 20개 정도를 이제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19개인가 그럴 겁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 주가 변화 하루, 일주일, 한 달, 올해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1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변동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아마 6개월이 있었으면 6개월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겠죠. 다만 이제 그게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근데 YTD로만 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았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ITC 테크 이런 적힌 것들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릴라이언스 산업이 무려 마이너스 16%입니다. 사실 요게 제일 큰 거죠. 시총 제일 큰 놈이 결국은 제일 큰 가중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한번 봤습니다. 어떤 기업들인가 보니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8, 9월부터 무려 20%가 빠졌습니다. 얘네가 뭐 하는 기업인가 보니까 대충 롯데 같은 애들이에요. 에너지 사업이며 유통 사업이며 소매 사업이며 다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충 롯데랑 비슷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롯데가 좀 절절매고 있잖아요. 얘네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라이언스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대요. 그 외에 이제 유통, 소매 이런 거 안 건드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인도가 지금 내수 시장이 좀 부진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이터였고요. 타타그룹이 우리나라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대우자동차가 사업부가 각각 분할돼가지고 여기저기 팔렸습니다. 그중에 대우 승용차 부문은 GM, 제너럴모터스에 인수가 됐고 대우 화물차 부분, 그러니까 트럭 부분은 여기 타타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타 대우라는 이름으로 화물차 샤시도 판매를 하고 화물차 사업을 이래저래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화물차 샤시를 대우한테도 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우한테 사는 거는 당연히 요 타타 대우로부터 사는 거겠죠. 어쨌든 요 타타도 이것저것 많은 산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얘도 한 1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FC는 거의 국영은행 수준의 어마어마한 은행 그룹입니다. 은행 그룹도 지금 10% 정도 빠졌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총 4번째 4위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어려운데 바르티 에어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바르티 에어텔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거의 안 빠졌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얘는 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 SKT, KT 같은 통신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유지가 됐는데 비필수 소비재 기업이나 금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의 주가가 왜 빠졌냐 한번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제 생각에는 요 성장률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는 정말로 중국보다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인구수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장밋빛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23년까지만 해도 연 8% 성장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24년 들어서 한참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장이 부진해졌을까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게 요 화폐 개혁이에요. 2023년 5월경에 요때쯤에 인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리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 그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2000루피짜리 화폐를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1루피당 16원 정도 하거든요. 2000루피면 32,000원 그 정도 하는 거겠죠. 근데 인도 물가가 좀 쌉니까? 거의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인가?
10분의 1까지는 안 달랐나? 물가를 5분의 1 정도로만 잡아도 3만 원짜리 화폐가 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짜리 화폐인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액권인 거죠. 물가를 우리랑 그대로 반영해 봤을 때 사실상 인도에서 유통되던 15만 원짜리 고액권조차도 사실은 2016년에 한번 화폐 개혁을 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검은 돈의 유통을 막겠다며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었고 16년이에요. 아무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유통현금의 86%를 차지하던 500루피랑 1000루피짜리 지폐 사용을 일시에 중지했습니다. 일시에 중지하고 새 지폐로 교체하고 또 2000루피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한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16년 1분기 9.2%까지 올라갔던 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년 2분기에 5.7%까지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거의 카드로 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투명해졌고 요게 불투명하는 거는 사실 현금 거래 때문에 불투명한 거죠. 지하 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지하 경제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현금 없애는 노력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인도는 그러려면 한참 멀었죠. 일단은 인터넷의 보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현금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사회고 그만큼 저는 이제 거의 없어질 때였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교사가 촌지받고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부패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인도는 여전히 아주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공무원한테 줄 뒷돈부터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하경제도 단순히 지하경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루트로 이용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잦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인도 성장률이 정체되는 이슈를 만들어냈었습니다. 15만 원짜리 고액권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15만 원짜리 고액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심지어 불법적으로 모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이게 쓸모없는 돈이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 현금으로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16년에도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위축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금으로 킵해놨던 것들 다 이제 종이 쪼가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23년 9월부터 차차 이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해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이 많이 정체가 됐고 내수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덕분에 내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들한테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었고 참 이거를 일찍 알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위험 자산이 고평가되었다는 판단으로 인도 증시도 어쨌든 비중을 줄이긴 줄였거든요. 그렇게 줄여나간 비중이 덕분에 손실을 좀 덜 보게 만들어줬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화폐에 대한 신뢰가 16년에도 한번 깨지고 이번에도 한번 깨지고 계속해서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인도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또 뭐냐, 금이라 이겁니다. 전 세계 규모가 큰 9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보다 인도의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국가죠.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 같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락슈마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헤라 같은 위치, 가장 큰 신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인 신이 부와 가정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보시면 이제 금 항아리를 또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을 이 금이랑 동질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와 가정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의 상징이 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중앙은행의 매입 수요뿐만 아니라 요 인도인들이 화폐 개혁으로 인한 금 수요 또한 이번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코로나 이후 인도 증시는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센섹스 지수가 2024년 8월까지 20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센섹스 지수가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 중에서도 비필수 소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가 도드러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세던 인도의 GDP 성장률 또한 24년부터 하락세임을 봤을 때 인도 정부가 23년에 2000루피 고액권 회수로 인한 화폐 불신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인도인들은 힌두교의 영향으로 금을 부의 상징으로 인식하면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잦은 화폐 개혁과의 콜라보로 금에 대한 민간 보유량이 미국 중앙은행 보유량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걸 봤을 때 최근 금 가격 상승은 인도인들의 영향 또한 적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금 가격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전 덜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